저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본업은 실전 전업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 주식 투자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훈훈한 주식 투자? 네, 훈훈한 주식. 아, 훈훈한 주식. 네, 네. 제목이 훈훈한 주식. 거기까지.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TV 안 붙고. 네, TV 안 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네. 김지훈 대표님을 자주 만나뵐 수 있다. 네,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상반기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주는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장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75조 정도 팔았다면 75조 판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12월 달부터 12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한 8조 정도 샀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 산 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연속이 될 거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그래요? 네, 퀘스천 마크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은 게 결국은 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 뭐 새로운 거가 나올까? 왜냐면은 엊그제 나온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관련돼서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더 잘 나왔거든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진 않았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가격이 중요한데 너무나 그런 뭐 악재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매크로 이슈가 반영될 만큼 반영되면 거기서 더 물론 추가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가격의 일정 부분 반영되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가격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더 이상 안 빠지면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더 안 빠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바닥 다지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바닥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지금도 사기에는 절대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장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새로운 거가 물론 금리를 지금 최대 많이 보는 데는 6%까지 올린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5.5%거든요. 그럼 이 5.5%에 대한 주가지수에 반영이 안 되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고 사실 매크로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작년에 삼성전자 일회성 이익을 빼면 한 153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0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 일회성 이 비용을 뺀 작년 이익도 135조니까 작년에서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순이익 기준으로는 뭐 못해도 20% 이상 감액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는 130조고 작년에 135조 일회성 비용 빼면 135조 130조 거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치면 과거에 100조 원 초중반대 레벨이 2017년 18년에 지수가 2100에서 2600인데 지금 2400 후반이니까 딱 지금 현재의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도 수준이지 현재의 이익보다 지수 자체가 과하게 반영됐다고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업황별로 차별화될 거고 그럼 업황 중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난 거 제가 오늘 가장 공들인 자료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최초 공개인데요. 업황별로 얼마나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고 지수보다 업황이 얼마나 더 성장률이 더 큰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거나 지수 대비 초과 성장 나는 업종에 주목해야 되지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매크로 이슈에 매몰되지 말자. 그럼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만 봐도 올해 순이익 130조를 감안하면 이 순이익 130조에 대한 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한 지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 내년에 얼마의 개선 효과가 있냐. 벌써 반도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내년이 반도체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먼저 선반영돼서 땡겨오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내년 전체 코스피의 한 주가 벌어들인 순위, EPS 증감을 예상하는 게 40%. 물론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어. 워낙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EPS가 여기서 40% 이상 성장한다고 치면 지금 그 지수대에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건데 그게 멀티플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뭐 자산 가치를 멀티플로 중요하게 보면 PBR이라는 지표로 나오는 거고 이익 가치를 중요하게 보면 PER이라는 지표로 나오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봐도 PER 기준으로 코스피는 11.8배고요. 코스닥은 26.7배예요. 그러니까 2017, 18, 2100에서 2600 찍을 때의 PER 그냥 딱 평균 수준이에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청 과도한 지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급의 주체가 중요한데 외국인이 8조 정도 많이 샀다고는 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좀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이 안 산 부분이 수급이 비어있다는 빈집 수급, 빈집털이라고 하거든요. 빈집털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업종별로는 남아있는 거죠. 그럼 거기 남아있는 업종이 호텔 레저가 외국인이 충분히 더 아직 살 여력이 남아있고요. 외국인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 2차 전지를 100% 포트폴리오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 레저도 수급의 여력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유통이라고 하면 소비재와 직결돼가지고 뭐 많죠. 네. 유통 되겠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헬스케어도 외국인의 수급이 비어있어요. 네. 이런 유통이라든지 헬스케어나 소위 말하는 호텔 레저,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업종, 뭐 철강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업종은 수급의 그 빈집털이 측면에서도 충분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서 소비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낮아지기 어렵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관련돼서 새로운 이슈 더 막 엄청나게 센 아까 말씀드린 소비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진다는 거는 그게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철저하게 제 그걸로 말씀드리면 작년 8월부터 8, 9, 10, 11, 12 저 같은 경우는 실전 매매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데 저도 어떤 기준치가 만족하는 조건에 있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치에 만족하는 매매할 종목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매할 게 없어요. 창이 나쁘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엄청나게 손절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올해 1월부터 바뀐 거예요.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장이 좋아야지 매매할 종목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의 이익 체력입니다. 코스닥의 이익 체력. 코스피의 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하향된 수준이냐면요. 76% 정도까지 지금 하향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계속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차곡차곡 반영해서 지금 76%까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통계인데 꼭 100%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통계를 잘 분석을 하면 앞으로도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과거의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실적 전망 추정치가 80%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요. 실적 전망으로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실적 전망을 여기서 더 추가로 감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78%까지 왔다는 건 엄청나게 실적 전망 측면에서도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지수의 역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부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환율 부분 최근에 환율이 많이 깨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환율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급격하게 오를까 다시 킹달러로 갈까 그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다른 나라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생각보다 이익 체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다른 나라 통화 강세가 나오면 달러가 강세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만 갔다면 이제는 주변국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 이런 유럽도 지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수보다는 이제 더 이상 매크로에 매몰되지 말고 철저하게 좀 종목별로 압축해서 성장하는 산업으로 압축해서 보면 오늘 이 핵심표에서 다 설명드리겠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종목이다. 그렇게 딱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그 1월까지만 해도 네. 상고하저냐, 네. 상저하고냐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번 뭐 출렁임이 있더라도 제 그냥 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여기서 막 20, 30% 빠진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큰 조정이 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올라도 막 엄청나게 뭐 지금 뭐 2,800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2,800
나오는 것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지수는 위로든 아래로든 그렇게 큰 게 막 방향성 없는 약간 박스권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장세가 그 2010년도 맞아요. 그때도 있었고 네, 있었어요. 그때 네. 의외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종목별 장세,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네. 돌아가면서 그쵸.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면 뭐 10배 이상씩 나는 종목들이 생기니까. 야, 근데 그런 거를 네. 대표님처럼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주린이 분들이라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손품 파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때 제가 그 신고가 나는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 그다음에 그 신고가 나는 종목이랑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이 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왜 신고가가 나는지 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그거를 검색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보이실 거고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겹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종목만 공부하셔도 웅달 책방 덕분에 다른 데 나가서도 뭐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진짜 미인대 성격이 강한 게 저만 해도 중소형주 다른 데 리포트 없는 증권사 리포트 없는 거 발굴해서 나만 10배, 15배 먹어야지. 그건 확률이 진짜 떨어져요. 주식 철저하게 확률 싸움인데 확률을 높이려면 에코프로비움 LNF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남들도 좋게 보고 매매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도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지. 내가 슈퍼게임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 뭐 500억씩 1000억씩 사서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야 LNF 에코프로비움 지금 뭐 꼭지인데 뭐 지금 사라는 얘기야 또 막 이렇게 또 엄청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진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전지야 말로 아직 지금 시중에 전기차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진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테슬라랑 아이오닉 5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제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도 아직도 없고 대표님 주변에도 전기차 타시는 분 있어요? 그러게요. 아주 많지 않아요. 아직 많지 않잖아요. 네.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깔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를 뭐 선택을 하든 말든 완성차 업체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2030년에서 2035년에 휘발유차, 경유차 생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전기차 100% 바꾸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전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아직 전기차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 과거에 10배, 20배 갔던 종목들이 깨지는 이유는 성장률이 둔화돼서 그렇거든요. 매출액의 증가폭, 영업이익의 증가폭. 제가 이거 업종별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해 왔는데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최소한 2025년까지 여기 배터리 아저씨 나온 걸로 아는데 배터리 아저씨 말씀 주신 대로 바인딩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가야 되는 거죠. 고정된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2025년까지는 이미 수주가 다 34개월 수주가 다 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은 그냥 보장돼 있다. 그래서 성장률로도 25년까지는 성장률 둔화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굳건하다 2차전지. 뭐 전 기관도 아니고 전 개인 투자자 아까 매매하러 가는 거 보셨잖아요. 전혀 기관하고 상관도 없고요. 과거에 기관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 그냥 뭐 기관 투자자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주도 업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인 건 분명한 게 양극재만 가지 않아요. 의외로 첨보 같은 첨가제 전해액 회사도 주가가 지금 좋고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도 주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랑 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전제, 나노신소제 당연히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제가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이제 또 계속 출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출연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월별로 그 수익률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게 정말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2차전지는 주도주의 자리를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네. 그 2차 전지를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뭐 경기 침체, 네.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차전지 바인딩 계약이라는 거 바인딩 묶여있는 고정 계약 3년 그냥 이미 3년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일단 판매량 작년 점유율이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2022년 전체 우리 3사 점유율이 2021년 대비해서 한 6.5% 줄었으니까. 전 세계 예, 점유율이요? 그러니까 전체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 점유율이. 그러니까 6.5% 정도 하락하는 수준. 그러니까 23.7%. 그리고 중국이 뭐 워낙 뭐 자국이니까 중국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중국 내수를 빼면은 유럽하고 북미 합산은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중국에 납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 몇 프로가 유지되냐가 중요한데 유럽은 지금 68%고요. 북미는 지금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미국 그러니까 국무차관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완성차의 70% 이상을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70%, 유럽에서 65%가 깨지지 않으면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배터리 점유율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BYD한테 뭐 2등 뺏긴 거 아니냐는데 다시 누적으로 연간 누적으로 치면 13.6%니까 공동 2등이에요 BYD랑. 네. CATL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로컬해서 37%니까 1등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굳건하다 시장 점유율이. 삼성 SDI하고 SK온도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뭐 0.23%니까 그건 다시 삼성 SDI가 지금 다시 공격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게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 반영되면 점유율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작년에 환율 상승분이랑 소재단 말씀드린 건데요. 환율 상승분이란 그 소위 말하는 제품의 판가, 원재료 딴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거를 원재료 그 양극재 판가에 반영한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순수하게 물량 자체의 증가는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양극재 업체들 대부분 다 매출이 50% 이상 성장하는데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하는데 그럼 매출 성장을 쪼개보면 그게 진짜 물량이 엄청나게 Q가 늘어나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늘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판가가 올라갔던 부분 그다음에 환율 상승 효과를 뺀 나머지는 50% 미만인 거죠.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50% 늘어난 거,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거죠. 진짜 찐 물량 수혜가 드디어 올해 본격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도전재, 그다음에 전해액 업체, 첨가제 업체가 물량 Q의 증가로 인한 실적이 반영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벤더의 다원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뭐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만 썼다면 포스코 케미칼이랑 막 40조짜리 계약이 터졌잖아요. 네. 이게 초대박이잖아요. 근데 40조짜리 계약이 일회성 단발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최소한 못해도 5조, 10조 대, 20조 대 수두룩하게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3년 바인딩 계약이. 그래서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형 성장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LG화학까지. 그 이유는 배터리 셀 업체가 양극재 업체를 좀 구조적으로 벤더를 쪼개서 가려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배터리 셀 업체도 뭐 조금이라도 마진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겠죠. 경쟁을 시켜. 그렇죠. 경쟁을 시켜서. 그렇다고 양극재 업체가 이미 쳐내야 될 물량 자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의 물량을 가져갔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비엠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엄청 크게 남아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RA 세부 법안이 3월 달에 나오면 이게 지금 약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현지 생산 물량만을 세제 혜택을 주면 되게 제한적이긴 한데 시나리오 자체가 예를 들어 FTA 체결국에서 양극재를 가공하는 크레딧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미국에 납품해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것도 FTA니까. 꼭 굳이 그쵸 FTA 우린 체결국이니까 꼭 미국이 현지 공장 생산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FTA 체결국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되면 지금 약간 그걸 벌써 반영하는 건지 지금 LNF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날아갈 때 LNF만 못 날아간 게 미국 진출이 거절됐거든요. 양극재 관련된 아주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거절됐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공장에서 해서 수출해도 돼? 그러면 LNF도 거기서 미국 진출 지연된 거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LNF도 지금 같이 따라가요. 같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 오히려 더
캐파와 관련돼서 확대될 부분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CRMA법은 유럽도 역시 그 소위 말하는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는, 유럽에서 원자재 소싱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산 배제하고. 그러면 미국 IRA 법안에 수혜를 받은 것처럼 유럽 CRMA 법안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인트로 갖고 있는 업체의 독일 공장을 활용해서 이 원자재를 조달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날아간 거고, 그래서 이 유럽의 CRMA법도 우리 양극재 업체나 소재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중국산 배제하겠다는 거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 유럽 CRMA 법안 자체가 내용을 잘 뜯어보면 중국산 배제하겠다는 얘기랑 IRA 법안이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유럽에서 원자재 소싱처 다원화 하겠다는 거는, 유럽의 원자재 소싱처 다원화 해도 유럽의 원자재 소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몇 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아직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포드하고 CATL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포드랑 CATL 계약했다고 해서 중국 업체가 CATL이나 BYD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고, 물량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고, 포드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이거는 배터리 아저씨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드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아마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를 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포드가 직접 만약에 CATL이 핸들링 하는 게 아니고 포드가 생산 수율을 잡으려고 하면 수율이 안 잡힐 겁니다. 제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에 팩트 체크를 해봐도, 아까 밥 먹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율 잡는 데만 12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CATL 자체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수율이 그렇게 잡히지 않을 거고, 포드가 잡으면 더 안 잡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AMTC라고 하는 생생세액 공제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SK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본격적인 물량의 증가가 나오는데, 물량 증가 플러스 소재 업체의 다변화는 소재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미국의 IRA 세부 법안과 유럽의 CRMA 법이 중국산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럼 비싸냐? 밸류에이션 당연히 가격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될 수 있는데, 드디어 IPO를 공개합니다. 네, 일단 2차전지 46개 회사 최근 한 달 동안 2월 15일까지 종가 한 달 동안 20% 상승했습니다. 평균이 46개. 그 중에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51%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만 간 게 아니에요. 첨가제 업체도 14% 정도 상승했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업체죠. 26% 상승했고, 한소케미칼도 이제 음극재 이제 드디어 양산하는데 올해 13% 상승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의 매출 증가율이요, 요거 평균입니다. 41% 나오죠. 영업이익 증가율 273% 나옵니다. 물론 뭐 기저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요거 네, 수익률 좋은 거 측면으로 봐도 전체 수익률만 쳐도 지금 46개 평균이 19.5% 압도적이고요. 제가 업종별로 봤더니 평균 지금 약 한 23%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아프리카 TV가 월등히 좀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워낙 지금 아프리카 TV가 한 80% 정도 빠져가지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7% 정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도 한 8% 정도 수준입니다. 평균이 한 8.3%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있는 게 수두룩하고, 음식료 마이너스고, 로봇도 평균, 로봇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와서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2차전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고요. 매출 증가율 평균 40% 나오는 것도 2차전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6개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은 벤더사 다양화되는 측면이랑 그 고객사의 해외 공장 증설한 거, 북미하고 유럽에 증설한 게 이제는 숫자로 찍힐 거다. 그래서 그 숫자로 찍히는 게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로 나오고요. 그거는 25년까지는 실적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밸류에이션 설명드리면 네. 46개 일단 평균 밸류에이션이 32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23배고 포스코 케미칼만 비싸요. 63배고요. 에코프로비움이 28배고 LNF가 21배예요. 네. 근데 이게 2024년으로 가면 20배 밑으로 둘 다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성장. 네, 2025년 밑으로 가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PER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2025년 가면 더 떨어집니다. 15배 안짝으로 떨어집니다. 와. 포스코 케미칼만 과도하게 좀 60배가 넘는데 포스코 케미칼조차도 24년 PER은 4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지금 양극재 업체 중에 이익 성장률로 치면 LNF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크고요. 매출 성장률로 치면 역시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LNF를 일단 올해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올해로 치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LNF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3등이 에코프로비엠. 근데 큰 차이 없죠. 네, 뭘 선택해도 큰 차이 없는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역시나 LG 엔솔이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올해 제일 좋아요. 1등인데 매출과 이익 성장 폭도 매출 40% 성장 나오고 영업이익 55% 성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 1등인 첨보 같은 경우가 매출 50%, 영업이익 54% 성장 나오고요. PER은 33배. 첨보 같은 경우도 첨가제 압도적인 1등인데 딱 2차전지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얼마나 싼 거냐면 삼성 SDI는 워낙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주를 못 받은 부분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 18% 증가하는데 이거는 삼성 SDI가 이제 추가 수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GM이랑 LG 에너솔루션 포기한 부분. 그런 부분, 그 다음 뭐 스텔란티스랑 하는 애리조나 공장 부분이 이게 완벽하게 실적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20%보다는 더 큰 30에서 40% 매출과 이익 성장이 여러 개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삼성 SDI가 최근 주가 올랐는데도 PER 24배 정도 수준이다. 너무 싸거든요. 그리고 이 셀업체 재미난 거는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그렇고요. 100% 전기차가 아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소형 전동 공구도 있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도 있고요. IT용 소형 배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80%가 아직 안 돼요.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 100% 되면 이 매출과 이익 성장은 더 아마 클 겁니다. 그 IT 소형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성장률이 더 크니까 전기차 쪽이. 네. 그리고 이런 첨보나 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도 다 100% 전기차는 아니에요. 지금 거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거의 8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100% 바뀌면 요 매출과 이익 성장 폭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와, 2차전지는 진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인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거죠. 근데 기관 수급보다 더 좋게 보는 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이 보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렇게 사고 있죠. 지금 빨간색. 예. 계속 사고 있죠. 하루 제외하고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을 좀 팔고 있죠. LNF 보시면 LNF는 외국인 기관 같이 빨간색으로 동시에 계속 사죠. 지금 빨간 거 계속 보이시죠. 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삽니다. 이렇게 계속 사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 기관이 10% 20%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10% 20% 수익 내고 팔려고 이걸 살까요? 그거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인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다는 건 그 이상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네. 아까 이제 양적인 면에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올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성과가. 네네. 그러면은 올해가 더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올해가 일단 캐파 늘어나는 것만 해도 지금 그 50% 이상 캐파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하고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것들은 여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왜냐면 3년씩 쪼개서 나눠져서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2025년까지 실적이 추가로 애드되는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딱 현재까지의 시점만 실적에 반영해서 PER을 준 거니까. 그리고 PER은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일회성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더 싼지 보려면 PER을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의
성장률로 나누면 PEG라고 해요. 네. PEG가 1 미만이면 싼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압도적인 성장주인데, 근데 이거 제가 구해봤더니 포스코케미칼 빼고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LG 엔솔, 삼성 SDI, EPS 한 주가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1 언더거나 1 초반이에요. 전혀 비싸지 않은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벌어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숫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업종까지 비교하려고 갖고 왔는데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어나는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건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고요. 다른 업종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좋아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이브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8%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고, 건설기계도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업종이 있고, 네, 음식료 이렇게 있고, 음식료는 저거보다 성장이 안 나고, 로봇은 공부는 해봤는데 숫자가 안 찍혀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SPG만 좋게 보는 이유가 유일하게 지금 4천억,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4천억대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로봇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펀더멘털 탄탄한 실적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SPG가 만드는 그 부품이 감속기인데 전부 일제거든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를 쓰는데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감속기를 국내 로봇 회사에 납품을 해요. 근데 규모는 작아요. 100억 단위인데 이게 100억, 300억, 500억, 1000억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SPG가 만드는 감속기,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감속기를 만드는데 감속기를 주력으로 더 가장 빨리 양산하는 데가 SPG이기 때문에 SPG 같은 회사는 로봇 관련된 주지만 유일하게 숫자가 찍히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고, SPG도 감속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우리 가전제품에 있는 모터 거의 독점이에요. 산업용 모터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유익 있게 봐야 되고, 근데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를 전반적인 업황이 다 좋아지는 건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를 주도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 네. 폐배터리 이런 쪽도 네. 좀 아시나요? 폐배터리는 그 폐배터리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나오려면 못해도 203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폐배터리는 일단 그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하고 있긴 한데, 그 아직까지는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실 때 네. 양극재, 이게 지금 양극재 소재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네, 네. 앞으로 추정되는 그쵸. 실적을 봤을 때는 네. 비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가져가. 무조건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이요. 네. 지금- 악성 댓글 달리는데 좀 진짜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숫자가 꺾일 때 성장률이 둔화될 때 파시면 돼요. 근데 아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비싼 거가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조차도 55%, 50% 올해. 내년은 더 늘어나요. 내년은 60%대 가까이 늘어난다. 포스코 케미칼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왜냐면 40조짜리가 매출하고 이익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양극재만 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를 해요. 음극재도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네. 조단 1조 투자해가지고 음극재 캐파도 늘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하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음극재를 하는 걸 밸류에이션 준다고 해도 과도하긴 해요.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리튬 생산하잖아요. 리튬을 원자재 단에서 갖고 오니까 더 훨씬, 에코프로비엠의 원자재도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수산 리튬 가공해서 한다 쳐도 캐파 자체가 워낙 포스코 홀딩스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는 거를, 그런 원자재 밸류체인, 그 다음에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면 또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얘기하기 또 어려운 거죠. 네. 숫자가 매출 이익 증가폭이 이렇게 큰데. 네. 그래서 이걸 언제 파냐, 저는 그걸 고민해봤더니 이게 분명히 50% 성장하다가 30%대 미만으로 꺾이면, 소위 말하는 성장률이 반토막을 하면 그때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눌릴 때? 빠질 때 사면 좋을까요? 빠질 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는 너무 부담되고 양극재 말고 뭘 투자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보고 있냐면요. 이게 타 거기 나가서 뭐 나노 신소재 얘기하니까 뭐 나노 신소재 이미 꼭대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노 신소재도 자 도전제 말씀드릴게요. 도전제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일단 숫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60% 수익 났어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의 이제 건식 공정이 수율이 안 잡혔는데 건식 공정에 이제 고체 도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체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몇 개 없어요. 근데 고체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가 만들어요. 테슬라에 납품하겠다는 것은 고체 도전제 기술이 갖고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나노 신소재가 실제 매출과 이익이 얼마 늘어나고 나노 신소재 캐파가 얼마나 증가되는 거가 주가에는 반영이 저는 100%는 다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캐파 기준으로 올해 나노 신소재 63% 매출 늘어나고 55% 영업이익 늘어나는데요. 이게 2024년에는요 80%가 늘어납니다. 매출과 이익이. 그러면 이 도전제가 같이 가면 무조건 이것도 같이 가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보세요. 2024년에 매출 130% 늘어나고 영업이 233% 늘어납니다. 이거는 캐파 증설한 게 숫자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나노 신소재 그럼 캐파가 얼마 늘어나냐? 5,000톤 미만에서요. 15,000톤, 25,000톤 5배 증가해요. 그럼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노 신소재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요.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잘 얇고 길게 소위 말하는 그 파우더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이 분산하는 게 엄청난 기술력인데 그걸 국내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고요. 그 분산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비싼 차, 그 타이칸 있잖아요. 네. 포르쉐 타이칸. 네. 거기 납품을 했는데 타이칸에서 이제 문제가 안 돼서 수율도 잘 나고 하니까 타이칸 말고 마칸이라고 SUV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또 납품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그리고 봤더니 삼성 SDI가 주력을 하는 이제 차세대 BMW 모델, BMW 그 럭셔리 전기차들 있잖아요. i 시리즈. 그래서 BMW 전기차에도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구조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엄청나게 좋은데 충방전할 때 팽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구조의 위험성 때문에 도전제가 그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함량 자체가 지금 3% 미만인데 5%, 8%, 15% 나가면 거기에 쓰이는 도전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캐파가 5,000톤, 15,000톤, 25,000톤 늘어나는 거고 그게 숫자로 반영되는 거니까 나노 신소재 비싸죠. 나노 신소재 지금 평균보다 더 크잖아요. 43배인데 이게 30배, 20배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100%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증권사에서도 계속 목표가 상향하는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네.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여윳돈이 네. 2차 전지에만 투자한다고 하시면 네, 네. 어떤 종목들 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2차 전지 중에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일단 50%면 무조건 양극재는 30%를 박아야죠. 근데 30%를 박는데 고객사별로 쪼갤 것 같아요. 재밌죠? 5천만 원에 그쵸. 3천만 원에 5천만 원, 3천만 원 양극재를 박는데 양극재를 어디를 박냐면 일단 저는 삼성 SDI의 포지션이 조금 커질 것 같거든요. 삼성 SDI의 주력으로 하는 지금 신규로 들어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케미칼 비중을 조금 더 실을 것 같아요. 네. 야, 포스코케미칼 높은데 제일 비싼데 이거는 음극재까지 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원래 NCA를 하던 업체가 아닌데 NCM이나 NCMA를 하던 데인데 에코프로미에 하던 NCA까지 포트폴리오 다각화됐다는 측면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을 좀 더 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케미칼을 3천만 원 중에 최소한 1,500원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안정적이에요.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1,500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LG화학하고 LNF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을 LG화학하고 LNF로 1,000만 원씩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1,500은 포스코케미칼, 네. 1,000만 원은 아니 3천만 원이죠. 아 그쵸. 3천만 원에 1,500이면 1,500을 포스코케미칼 50% 들어가고 25% 750을
LG화학하고 LNF를 들어갈 것 같아요. 네. 750, 750. 그럼 나머지 2천은요? 나머지 2천은 이제 양극재가 아닌 다른 걸 사죠. 나노 신소재. 그런 것들. 네, 나노 신소재를 사고요. 셀은 안 사세요? 완성. 셀은 안 삽니다. 왜냐면 셀. 셀은 수익률이 소재만큼 안 나옵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나머지 2천 남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나머지 2천에 1천은 저는 당연히 나노 신소재를 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쪽에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살 겁니다. 그렇군요.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자는 무조건 같이 가니까 세트로. 야, 2차전지 진짜 또 나노 신소재도 계속 경신은 아닌가요? 네,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와. 나노 신소재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신고가는 그 위로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나노 신소재 기간은 파는데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외국인이 사요.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1월 말, 1월 중순부터 계속 사죠. 요 빨간 거가 계속 보이시죠? 네. 외국인이 이게 최근에 한 6, 700억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1조 3조네요. 네, 이제 1조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네. 이거 3년, 5년 뒤에 5조 가 있지 않을까? 그 캐파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만 된다 치면. 근데 뭐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진짜 2차 전지를 장기로 보면은 그때 가서 지금 그때 12만 원대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거는 LNF나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LNF는 네. 테슬라랑 계속 지금 관계가 있는 건가요? LNF 테슬라랑 관계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30%고요. SK온이 20%, 30%가 테슬라 직접적으로 납품할 거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는 것도 그 중에 최소한 30% 이상은 테슬라로 가는데,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해서 GM으로 가는 것도 있고 포드로 가는 것도 있고 폭스바겐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로 가는 게 30% 가는 거 관련해서 중국 상해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로 가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는 게 비중이 훨씬 높아요. LNF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가 68%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49%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진짜 답답한 게 지금 벌써 4년 된 차를 계속 울겨먹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가격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신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나와야 되고 픽업 트럭 나와야 되고 뭐 모델 Y나 모델 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지 좀 그런 건데 테슬라 관련돼서도 생각보다는 테슬라 절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결국 판매량인데 판매량이 아직 줄고 있지 않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뭐 7위권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60% 정도 지금 그 판매 성장 예상,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데이터 보면 60% 정도고 미국은 한 49에서 5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포지션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50%대 유지하냐, 그 50% 유지가 꺾이지만 않으면 LNF는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당연히 SK온에서 비중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투벤더로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삼성 SDI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포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LNF 삼성 SDI 못 들어가더라도 SK온 20% 물량이 못해도 32에서 40%까지는 충분히 확대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 양극재 4대 천왕은 무조건 보유하시고 가격적으로 지금 제일 매력 있는 건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부랑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일 싸고요. 그럼 여기 장비 같은 건 안 사세요? 네. 장비주, PNT 네. 이런 거 1등 장비주. 네. 근데 장비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그 서재영 대표님이라고 10조 펀드 운영하셨던 그분이 장비주를 사는 거는 금덩어리 산 거를 팔고 돌로 바꾸는 거라고 할 정도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그 소재 업체보다 낮게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은 이거 보세요. 장비주도 연평균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네, 밸류에이션도 싸요 지금. 네, 밸류에이션도 싼데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매력도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 제가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때요?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좀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되는데 비중 자체를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싣기에는 주가가 무거운데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이거는 많이 빠지면은 당연히 충분히 양극재만큼의 비중을 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안 빠졌어요. 2차 전지는 담을 주식들이 네. 많네요. 뭘 사도 돼요. 사실.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야.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만큼 산업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네, 성장률이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이게 많은 기업들이 너무 거의, 잘하고 있어요. 탑을 다 탑급이에요. 기술력으로 탑급이에요. 지금. S급을 차지하고 네. 있으니까 이것도 참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어떻게 독점이잖아요. 70% 점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뽕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2차 전지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 네. 그리고 LG 엔솔이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다. 가능하다 보는 이유가요. 아, 진짜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330조 정도 시장인데 지금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완전 풀캐파로 다 돌아가가지고 시중에 전기차 쫙 깔리면 메모리 시장 훨씬 넘죠. 500조 이상 시장 될 겁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작년에 2022년 3사 배터리 3사 700조 수주 받았고요. 근데 올해 2023년 수주 1000조 예상하고 있어요. 1000조 수주만. 예. 그러면 그 밑단의 장비, 뭐 소재, 밸류체인 다 합치면은 그쵸.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소재 시장만 해도 500조 될 것 같은데요. 소재 시장만. 장비 네. 포함하면 더 어마어마하죠. 그럼 LG 엔솔이 1등이 되는 1등이 거예요. 될 수밖에 그런 없죠.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돈 안 되고 물량으로 막 갖다 해가지고 수주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차입금도 거의 없어요. 지금 순연금 갖고 있는데 지금 GM이랑 또 그것도 GM하고 수주 취소되고 뭐 그 여러 가지 공장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계산기 때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좀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런 거군요. 그런 거죠. 그 틈새를 삼성 SDI가 들어가면 삼성 SDI는 또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삼성 SDI 180대 LG 에너솔루션 580건 지금 너무 삼성 SDI가 지금 수주를 못 받고 있는 건데 삼성 SDI도 지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 SDI가 원통용 지금 잘하잖아요. 원통용. 네. 제일 먼저 한 건 LG 에너솔루션이 원통용 했는데 지금 삼성 SDI 원통용 지금 BMW뿐만이 아니고 테슬라 지금 원통용으로 가겠다는 데가 많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원통용도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통용 같은 경우는 그 4680으로 가면서 많이 그 쪼개가지고 더 많이 그 밀집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그 파우치에 비해서 뭐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싸다는 그 뭐 LFP 각형보다 이제 원통용 4680으로 가면 가격 경쟁력도 뭐 싸다고 얘기하는 LFP가 싼 것도 아니에요. 하이니켈 비중을 니켈 비중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 막 8 시리즈, 9 시리즈 뭐 9, 7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LFP보다 하이니켈을 많이 쓰는 니켈 함량이 높은 게 더 싸요. 같은 에너지 밀도당 같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LFP가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LFP도 화재 엄청나는데 감추기 바쁜 거고. 그래서 배터리 수율을 잡는데 12년 걸렸대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돼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쟁력을 갖고 그거를 뒷배경에 얻은 셀업체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골라서 받을 거예요. 아마 수주를. 그렇군요. 네.